자, 안감을 뜨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죠. 풀리는 방향이 푸서 자른 거, 그리고 안 풀리는 길이로 길게 된 부분이 식서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감도 겉감과 마찬가지로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는데, 보통 겉감은 요새 58인치 44인치, 그런데 보통 요새 겉감이 대체적으로 원단은 50인치가 넘을 가망성이 많아요. 그런데 안감은 거의 44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44인치. 보통 그 원단을 표시할 때는요, 센치로 표시하지 않고 가로폭 넓이를 꼭 인치로 표시하는데, 그거는 뭐 요새 센치가 아무리 유행을 해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게 되면은 안감도 마찬가지로 이 식서 부분 끝 부분은 못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재단도 저희가 아까 했던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뒷판을 먼저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감 재단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빠르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감을 여러분들 재단을 잘하고 쉽고 빠르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감은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을 많이 활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스커트 폭이 넓은 쪽을 똑같이 겉감하고 똑같이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재단은 뒷판부터 먼저 합니다. 앞판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요. 뒷판을 먼저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잘라져 있고 여기는 골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감 활용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항상 재단도 패턴 뜰 때 뒷판부터, 그리고 겉감 원단 재단할 때도 뒷판부터, 그리고 안감도 뒷판부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리고 이 끝은 못 쓴다 그랬죠. 못 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4cm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뒷판 중심은 똑같이 재단합니다. 틀리지 않게 재단해요. 똑같이 원판하고 똑같이 재단합니다. 자, 그리고 목선도 똑같이 재단합니다. 목선도 틀리면 안 돼요. 목선도 똑같이 재단합니다. 자, 목선. 자, 어깨선도 똑같이 재단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치마 끝단은 조금 줄여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똑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꼭 여기서 1cm를 넓게 재단해줍니다. 1cm.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cm. 1cm 여유있게 자르시기 바랍니다. 1cm. 자, 1cm. 자, 안감을 자를 때는 이렇게 1cm, 다른 데 다 똑같아요. 여기 폭 넓이만 1cm로 양쪽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1cm. 자, 1cm 자릅니다. 자, 1cm 됐어요. 1cm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자릅니다. 자, 똑같이. 자, 똑같이 재단합니다. 자, 똑같이 재단했어요. 자, 그러면 원피스 안감 자를 때는 다 똑같이 자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자르고요. 그리고 옆에 품은 더 넓어야 되기 때문에 1cm를 넓게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여기 다트편 표시는 송곳으로 그냥 찔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송곳으로. 자, 송곳으로 누릅니다. 자, 송곳 눌러요. 자, 송곳 눌러요. 자, 이렇게 되면 앞판, 뒷판 재단은 몽땅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벌써 여기에서 송곳 자국을 줬잖아요. 이 송곳 자국 있죠? 송곳 자국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안감 표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위에 안감 표시, 자, 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표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표시했어요. 자, 송곳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초크로 안감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표시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더 표시될 부분이 뭐냐면 뒷판 지퍼 부분이 있죠. 뒷판 지퍼 부분이 여기에요. 뒷판 지퍼 부분 표시가. 근데 이거보다
2.5cm 정도 내려가서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쪽에서 미싱이 되는 겁니다. 미싱이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가 지퍼선이면 여유분을 줘야 되거든요. 안감이 여유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2.5cm를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2.5cm를 여기서 아예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감 뒷판 완성됐어요. 안감 뒷판. 자, 그 다음에 앞판 할게요. 앞판. 그리고 오늘 소매는 안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매 저는 안감을 안 넣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안감 부분은 넉넉하게, 만약에 원피스를 하실 경우에는 두말을 뜨셔야 돼요. 넉넉하게 뜨셔야 돼요. 안감은. 왜냐하면 겉감보다 인치수가 폭이 넓기 때문에 원단이 작거든요. 그래서 자, 이것도 똑같이 안감 반을 접어서, 자, 반을 접어서 놓습니다. 이쪽은 이제 바이아스 감 사용해야 되고요. 반반 똑같이 접습니다. 앞판을 자르겠습니다. 앞판을 자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중심이 맞아야 돼요. 여기 중심 접어져 있는 부분이 꼭 맞아야 됩니다. 꼭 맞아야 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판 뜰 때하고 똑같아요. 뒷판 뜰 때하고 똑같이. 자, 소매 구리도 똑같이 재단합니다. 그리고 어깨도 똑같이 재단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옆에 품은 겉에 안감이 꼭 품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품이 어느 안감이든 품이 꼭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감은 1cm. 자, 1cm를 여유분을 주고 재단을 합니다. 안감은 여유가 있어야지 겉에 옷이 편안하거든요. 안감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 겉에 감을, 원단을 든든히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안감은 원단에 따라서 틀리지만 원피스의 경우는 대략 거의 1cm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밑단도, 원래는 여기 밑단이 꺾여진 선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잘라야지 정확해요. 정확한데 여러분들 초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똑같이 자르는 겁니다. 원래는 안감도 밑단에서 2cm 내려가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배우시라고 하시고, 그리고 꼭 여기 안감에서도 가위밥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쪽 옆에는 꼭, 양쪽 옆 다트는 가위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송곳으로 다트 부분은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맞게 뒷판이 잘 나올 수 있게 밑에 손을 이렇게 받쳐서, 밑에 손을 받쳐서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풀고 난 다음에 안감에서 초크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트 부분. 자, 다트 양쪽 여기 나왔죠. 자, 중심 다트 있죠. 양쪽 옆 다트 있죠. 이렇게. 그래서 표시를 꼭 초크로 표시를 해줍니다. 양쪽 옆 다트.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자, 안감 부분, 앞판, 뒷판 다 재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감을 다 이게 재단을 한 게 아니고요. 안감에 또 부분이 있습니다. 뭐 부분이 있냐면 바이어스 부분이 있거든요. 자, 안감을 재단합니다. 안감을 바이아스 재단을 합니다. 자, 바이아스 재단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바이아스를 뜨고 싶어요. 정바이아스를 뜨려고 하면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일자로 된 게 식서예요. 항상 식서 표시로 재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식서 표시로 재단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식서 표시는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완벽한 사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사선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바이아스의 원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이아스를 모른다고 하면은 딱 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사선을 뜨시게 되면 이게 아주 완벽한 바이아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바이아스 자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식서 부분을 반을 접어서
사선 방향으로 잘라주시게 되면 완벽한 정바이아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죠. 원단이. 직선은 이게 푸서 방향은 절대로 안 늘어나요. 원단이 안 늘어나죠.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밑단 그리고 소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거 바이아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은 바이아스가 어디 들어가냐면 소매 감싸줄 거 2개 들어가고요. 소매는 5cm로 하셔야 됩니다. 소매 감싸줄 바이어스 5cm 2개. 자, 이게 다 그림을 그리고 자르셔야 돼요. 그냥 자르시게 되면은 못 잘라요. 자, 그림대로 5cm 소매 바이아스 해줄 거 2개. 한 60cm 간격으로 길이를 잘라줍니다. 넓이 5cm, 길이 60cm. 자, 이렇게 되면은 2개가 소매가 양쪽에 들어가잖아요. 2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의 바이어스가 맨날 돌아다니니까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즌핀을 이렇게 꽂아서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바이아스도 2개가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소매 감쌀 바이아스 2개. 그리고 그 다음에 밑단 바이아스 들어가잖아요. 밑단은 3.5cm만 해주시면 돼요. 3.5cm. 밑단 바이아스 들어가는 거 3.5cm인데요. 밑단은 얼마만큼 들어가나요? 밑단 길이만큼 들어갑니다. 밑단 길이만큼. 밑단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본인이 감지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우리 밑단은 요거 3개만 60cm짜리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가위로 이게 꼭 그림을 그리고서 자르셔야죠.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르시게 되면 다 틀려집니다. 저도 못해요. 바이아스 끝을 꼭 이렇게 같이 다 사선으로 맞춰서, 사선이 안 맞는 거는 꼭 사선을 맞춰서 잘라주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꼭 요거를 3개를 모듬어서 꼭 핀을 꽂아서 자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안감이 완벽하게 다 재단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 들어갑니다. 그리기. 안감 재단. 자, 앞판 됐고요. 여기 뒷판 됐고요. 그리고 양쪽 바이어스. 이 밑단 바이어스, 그리고 소매 바이어스, 소매 딱 감싸는 바이어스. 이렇게 됐을 때 완벽하게 재단이, 안감 재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속품이 여기에다가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여기다가 접어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안감의 부분에 붙여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 겉에 이 부속품이 있잖아요. 부속품은 이렇게 안감 부분에 붙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속품은 안감하고 세트로 같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선 표시하기입니다. 자, 선 표시하기. 어깨는 저희가 맞는 이런 이자를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1cm, 2cm,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1cm, 2cm, 3cm, 4cm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대고서 저기 그림 그리기가 되게 좋습니다. 자, 여기 어깨는 우리가 맞는 패턴에서 시접이 딱 1.5cm가 돼 있잖아요. 그럼 1.5cm. 자, 이렇게 거줍니다. 이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중심 부분은 1.5cm.
중심 부분 1.5cm. 여기서 할 때 여기서 1.5cm 되는 부분을 계속 금을 거주면 되면 좋습니다. 자, 이거 선을 그어줄 때도 요령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싱을 이렇게 박을 거잖아. 선이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박아, 여기 이제 표시, 저 표시까지 해줍니다. 여기 지퍼 박는 선 표시 여기까지 넣어주시고요. 양쪽에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접어서 여기만 미싱을 해줄 거기 때문에 한쪽 선에만 미싱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판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뒷판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표시해 주시고. 자, 옆선은 2cm입니다. 2cm. 이 어깨 힙 곡선은 해주실 때 여기도 2cm. 뒤에 할게요. 그리고 여기 다트 부분 앞판은 다트 부분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안 그려주셔도 돼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왜 앞판은 다트만 표시를 하냐 하면요. 여기하고 여기서는 거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깨선을 이었을 경우에 어깨선을 이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이쪽만 박아주는 거거든요. 이쪽은 그림을 이쪽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옆설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미싱을 받기 때문에 한쪽만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박으실 때 뒷중심 부분만 먼저 보시고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미리 이렇게 꼽아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표시가 완벽하게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다 표시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선 긋기까지 했을 때가 완벽하게 재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에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아주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패턴 옷을 재단하는 방법이 6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찝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패턴을 만듭니다. 패턴. 그러니까 저희는 만능 패턴을 갖고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만능 패턴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바지만 빼놓고요. 만능 패턴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자기 기본 원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능 패턴을 가지고 응용을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만능 패턴을 꼭 가지고 계시고요. 만능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면 되는지 제가 매주마다 시작할 때마다 설명을 하니까 그 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패턴 뜨기.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원단 다림질하기. 원단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다림질을 하셔야지 명품 옷이 탄생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꼭 원단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30분 정도 다려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안감도 다려주기.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재단해 주는데 맨 먼저 제일 먼저 재단 먼저 해주는 게 뒷판을 먼저 재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뒷판 재단하고 앞판 재단하고 그 다음에 소매 재단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단 재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원단 재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원단 부속품 재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원단 재단하기인데 원단 부속품 재단하기 들어가는데요. 원단 부속품 재단은 목선, 앞뒤 목선 그 두 개만 재단해 주시면 원피스는 다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켓 같은 부분은 또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원피스 부분만 설명하기 때문에 원단 부분 부속품 재단하기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안감 싱뜨기입니다. 안감 싱뜨기는요, 네 번째가 안감 싱뜨기예요. 안감 싱뜨기 설명드렸죠. 뒤에 지퍼 다는 부분 2.5cm에서 지퍼 다는 부분까지 해서 60cm 해서 양쪽에다가 심을 붙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부분은요, 목선 부분에다가 또 심을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어깨 이 소매 부분은요, 아몰 부분은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판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뒷판이고요. 앞판도 마찬가지로 앞판 목선싱 그리고 아몰싱 이렇게 해서 싱을 잘라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싱을 잘라서 붙여주는 것까지가 이게 싱뜨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안감 재단입니다. 안감 재단 전체적으로 똑같이 재단하는데 옆 손에서만 1cm를 양쪽 솔기에서 더 해주는 거 플러스해서 안감 재단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6번째 해주는 부분이 그림 그려주기, 선 그려주기, 미싱박을 선 그려주기. 이거는 항상 뒷판에서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선 그려지기가 끝내주면 6단계의 재단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하는 단계는 6번째의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일 반복되는 부분이고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단하는 방법을 6번째 순서대로 재단하는 방법을 여러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미싱을 해보겠습니다. 미싱의 순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뒷중심부터 꼭 박습니다. 뒷판부터 박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뒷중심부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미리 핀을 찔러놨죠? 재단할 때 아예 끝날 때 핀을 찔러놨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찔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이고 매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단 재단했을 때 제가 중심에 꽂아둔 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두 번 다시 안 꽂아도 되니까 중심이 맞춰졌을 때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퍼 선까지만 박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박았고요. 자, 박았으면 이제 항상 박으면 요거는 핀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다 이제 제 역할을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다트 박는 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다트 박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트 박는 부분은 여기서 끝에서 보시게 되면 이 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끝부분을 많이 찝어도 안 되고 조금 찝어도 안 되고 이 핀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헛발질을 한 5번 정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미싱이 헛발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미싱이 5번 정도 바느질 된 다음에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예요. 다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기준점을 맞춰 놓고요. 미싱 노루발을 이 정도로 가서 그 미싱을 한 5-6번 박아진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걸 조금 널리 박은 다음에, 그리고 특히 다트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바느질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꼭 다트는 왔다 갔다 박음질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헛발질을 미싱을 조금 시작한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요 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끝까지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다 5cm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미싱 여기는 적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의 바느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끝에가 아주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박아놓고 제대로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다트 박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데 초보 때부터 다트 박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초보이신 분은 좀 다른 원단에다가 다트 박기를 조금 연습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트 박기가 초보자들이 제일 먼저 박아야 되는 게 다트인데요. 다트 박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뒷중심 박고요. 양쪽 다트 박고요. 자, 그 다음에 앞판 다트 박습니다. 오늘은 차례를 제가 아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앞판 다트. 앞판 다트는 제가 핀을 이렇게 찔러서 하셔야 됩니다. 절대 왔다 갔다 박기 하시면 안 되고요. 꼭 5cm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박을 때, 다트 박을 때, 옆 다트 박기가 되게 힘들어요. 옆 다트 박을 때는 꼭 신칠분을 이렇게 옆으로 찔러주세요. 옆으로 찔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맞추시고 평평하게 내려오셔서 이쪽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쪽은 틀려도 돼요. 근데 이쪽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중심에다 먼저 핀을 찌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평평하게 와서 끝에 이렇게 찔러주셔야지 다트가 평안하게 잘 박힙니다. 그리고 여기는 끝에는 왔다 갔다 박음질을 하셔야 돼요. 여기 끝에는. 자, 왔다 갔다 박음질 갖고 뒷 중심만 왔다 갔다 박음질이 없습니다. 틀려요. 옆 다트는. 자, 옆 다트 이렇게 해서 5cm 끊어줍니다. 자, 옆 다트 박아주실 때 여기는 왔다 갔다 옆솔기 부분, 옆구리 부분은 왔다 갔다가 박아줍니다. 중심 부분은 왔다 갔다를 박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심 부분은 5cm 남겨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뒤 다트는 다 박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림질로 갑니다. 처음에 이게 항상 미싱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요. 뒷판 중심 가르기. 맨날 얘기했지만 뒷판부터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뒷판 중심을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지퍼 달리는 선인데 지퍼 달린 선 3cm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다림질을 싹 눌러줍니다. 예쁘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림질 다트를 다리는데요. 다트는 항상 이 중심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여기가 중심 부분이겠죠. 지퍼 달리는 부분에 안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느 다트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트를 다릴 때는 양쪽에다가 이렇게 물칠을 다 해주시고요. 먼저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에다가 이게 다림질을 넣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트 부분은 원단이 여기가 두껍기 때문에 잘 안 다릴 가망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쪽을 데려주고 다시 원하는 쪽으로 넘겨줘서 이렇게 다리게 되면은 완벽하게 다트가 다림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림질을 2번 해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쪽도 한번, 저쪽도 한번. 그러니까 안 쓰는 부용을 바깥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안쪽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트 끝부분이 여기 끝부분이 굉장히 원단이 4겹이 뭉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그 다림질의 예술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잘 눌러줍니다.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단이 이거는 두께에 상관없이 원단이 또 얇아도 굉장히 예민한 또 원단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원단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좀 눌러주는데 신경을 좀 많이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그리고 눌러줄 때 여기 부분도, 다트가 끝나는 부분도 완전히 원단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감각이 나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팽팽해지게, 아주 판판해지게, 원래 미싱이 안 박힌 것 같이 다림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천덮개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광목을 한 겹을 잘라서 물에 빨아서 풀기를 빼줘서 여기다 덮어주셔야 돼요. 안에 원단은 다림질을 아무렇게나 그냥 팍팍 눌러주셔도 되지만, 만약에 겉에 원단을 이렇게 다림질 없이 누르게 되면 원단이 타서 희끗희끗하게 되거든요. 희끗희끗해져요. 그러면 겉에기 때문에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물을 묻혀준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덮개를 씌워서 아주 애기 다루듯이 예쁘게 다려주는 게 명품 바느질 다림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렸을 때 하고 안 달았을 때 특징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되는 바느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수공으로 엄청나게 예쁘게 다림질을 눌러주는 걸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디바 여러분들이 정말 캔디부한테 배우게 되면은 고급 바느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주 예쁜 다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예쁜 다림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쁜 다림질, 자, 한번 여기다 해서 쭉 눌러주셔야 됩니다. 다림질.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다림질이 나옵니다. 다림질이 나와서, 다림질은 다트는 이렇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다트를 예쁘게 박는 법, 예쁘게 다리는 법, 이거 완벽하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잘 다트를 미싱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예쁘게 다림질을 해줘야 되는지 요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림질 콘솔 지퍼 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콘솔 지퍼는요, 여기다 이렇게 물에다가 완벽하게 담궈 놓고, 자, 요거는, 자, 이 콘솔 지퍼 다는 방법은요 굉장히 다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콘솔 지퍼 다는 방법은 이게 꺾여져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펴주셔야 돼요. 다림질로 완벽하게 접혀져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자,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펴줘서 다림질이 이게 꼬부라진 게 펴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가르쳐 보니까 틀리게 해오신 분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펴주셔야 됩니다. 자, 펴주셔야 돼요. 꼭 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림질이 가게 되면 이게 저절로 펴져요. 펴지는 거 보이죠? 근데 이거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모르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렇게 펴준다는 게 어디를 펴줬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완벽하게 펴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다림질로 이렇게 펴주시지 않으면 콘솔 지퍼를 달 수가 없어요. 평평하게 이렇게 오그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오그라진 부분을 다리미에서 완벽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콘솔 지퍼가 예쁘게 달립니다. 자, 다렸어요. 오늘은 콘솔 지퍼 다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림질, 이렇게 돼 있던 지퍼를요, 이렇게 넘겼어요. 다림질로. 자, 넘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미싱으로 가서 특별하게 콘솔 지퍼 다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미싱으로 갈게요. 이게 보통 다들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근데 이거를 일단은
노루발을 들어주고요. 이 노루발이 들렸잖아요. 노루발이 들렸으면은 이 노루발을 빼주셔야 돼요. 자, 빼주시고 콘솔 지퍼용 노루발은 외노루발이에요. 외노루발을 바꿔주십니다. 바꿔서 이렇게 해서 미싱을 발을 조여줍니다. 이 콘솔 지퍼는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콘솔 지퍼 다는 법을 어떻게 하면은 초보들한테 쉽게 할까 굉장히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을 좀 아주 초보분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했어요. 자, 콘솔 지퍼 다는 법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게 겉이잖아요. 이렇게 옷을 원단을 딱 놓고, 자, 이게 지퍼가 달릴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1번 이게 달리겠죠. 이 지퍼 이쪽은 안쪽이고요. 안쪽이 바깥으로 달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이 겉으로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제가 콘솔 지퍼를 달아봤는데요, 무진장 어려워요. 이 콘솔 지퍼가 아주 미싱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다는 방법을 수도 없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들이 쉽게 다룰 수 있게 제가 오늘 그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치로 이렇게 달릴 부분에다가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얘가 이짝, 제가 이짝, 이리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부분부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와요. 쭉 꼬이지 않게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달리면은 지퍼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달리면 안 되고 이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걸 다시 한번 뒤집으시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뒤집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올려서 여기 끝부분에서요, 여기가 1cm가 들어갈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콘솔 지퍼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끝나는 부분을 요거를, 자, 이제 끝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끝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cm 올라가서 이 끝을 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핀을 하나 찔러주세요. 핀 하나 찔러주시고, 여기서 그리고 콘솔 지퍼 박을 때 요령은 여기 바로 이빨이 있거든요. 요 이빨 끝에서 박아주셔야 됩니다. 이 이빨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완성품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단이 얇을 때는요, 가까이 박으시고요. 원단이 조금 두꺼울 때는 두께 요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원단이 얇을 때는 바짝 박고요. 지퍼가 끝나는 선에서 바짝 미싱을 박아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원단이 조금 두꺼울 경우는 조금 들어가서 박아주셔야 됩니다. 원단 두께가 있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원단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바깥으로 나가서 박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을 때는요, 그냥 박아주시면 돼요. 그냥. 요거만 하나 딱 해서, 유의하실 점은, 노루발 내리고요. 노루발 내렸어요. 노루발 내리고, 자, 갑니다. 자, 여기서 하시고서, 여기서 이 선에다가 요 끝을 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원단이 조금 두꺼우니까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서 닫겠습니다. 이렇게. 자, 선하고 여기 선하고 이렇게 대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선하고 대놓으시고요. 제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끝이에요. 요 마르시 끝나는 부분을 반드시 이 지퍼가 여기로 오지 않으면, 여기 양쪽 끝을 제가 완전히 표시해 놓을게요. 이 끝하고 이 끝이 정확하게 여기 지퍼선이 오지 않으면 지퍼는 틀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이 지퍼의 끝이 요 선에서 미싱해서 딱 박히게끔 와야 돼요. 여기 끝이. 자, 이렇게 다 미싱이 잘 박혀졌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박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만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걸 놓고요. 이걸 놓고 여기 끝이 달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끝이 달린 부분. 여기하고 여기 맨 마지막 달린 부분 꼭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하고 이 달리는 부분이 똑같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똑같이 표시하실 때는 일단 올려주세요. 올려서 표시를 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올리지 않고 표시하면 이게 또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미싱선하고 여기에 나오는 미싱선이 정말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 표시가 됐잖아요. 요 선하고요. 여기하고 또 정확하게 요 위치에 달려야 돼요. 요 위치에 안 달리면 또 틀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 맞죠? 일단 시즈핀으로 그냥 하나 꼽아주세요. 이렇게 꼽아주시고 이게 쭉 올라가셔야 돼요. 쭉 올라가셔서 위에 끝을 맞추셔야 돼요. 끝을 맞추시는데 끝을 맞출 때 얘하고 끝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요게 몇 센치가 올라갔는지 여기다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가 몇 센치가 올라갔는지. 여기 올라간 선하고요. 여기 올라간 선하고 똑같이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올라간 선, 여기 올라간 선. 자, 여기서 똑같이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아까 여기 핀 잡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꼬이지 않게 쭉 올라오셔야 돼요. 꼬이지 않게 쭉 올라오셔서 여기 끝을 똑같이 여기다 잡아주면 끝이 딱 맞겠죠. 이렇게. 이 부분을 미리 핀을 꽂아주셔야 돼요. 미리 핀을 꽂아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달릴 부분을 꽂아주셔야 됩니다. 저쪽 먼저 박은 쪽은 쉬운 쪽이고요. 이쪽은 저쪽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 박는 게 고난도입니다. 이렇게. 박힐 부분을 조금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 많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끝나는 점이 있어요. 여기 끝나는 점. 여기 끝나는 점에다가 이게 바늘을 넣으세요. 그러면 이 끝이 똑같이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끝이 똑같게 맞게 하려면은 여기 손수금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맞으려고 하면 아무리 미싱으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더라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을 수밖에 없게끔 선을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손 시침질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정확하게 손 시침질을 해주게 되면은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여기 포인트는 여기 끝이 틀어지지 않게 손 시침질을 해주는 겁니다. 자, 손 시침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끝날 때까지 시침질을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이 됐죠? 이렇게 되면 이 지퍼가 달리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침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보자들도 굉장히 쉽게 박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벌써 균형이 다 잡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침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다 이미 시침질로 여기 끝을 정확하게 미싱 끝을 맞춰놨어요. 자, 이제 미싱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두 번째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시침질을 미리 박아둘 부분을 미리 다 꼬매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부분을 자, 이제 외발 노루발로 그 부분을 미싱 바늘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 시침질 그거 한 부분에다가 자 정확하게 맞추기 쉽죠. 고기 시침질 끝나는 그 부분에다가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미 벌써 박아놨기 때문에 여유있게 박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시침지는 다 뜯어주시고요. 끝까지 깨끗하게 뜯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다 닫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끝을 여기로 빼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게 되면 완벽하게 맞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완벽하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들도 콘솔 지퍼 꼭 이렇게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윗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윗부분도 미리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딱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향으로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림질로 한번 이렇게 착 눌러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다림질이 되고 완벽하게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콘솔 지퍼를 이렇게 이쁘게 달렸잖아요. 이쁘게 달렸으면 요거를 이제 완성해주는 다림질을 해야지 이게 끝나는데요. 꼭 이거를 그냥 다리시면 여기 탑니다. 요거 꼭 광목천을 덮으시고 요거를 이렇게 다려줍니다. 이게 지금 우글쭈글 하잖아요. 우글쭈글한 부분을 특히 끝부분은 아주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다림질을 해줍니다. 깨끗하게 완성이 되죠. 마지막 부분도 광목천을 놓고 완벽하게 다림질을 해줍니다. 이게 끝까지 완성하는 방법이에요. 콘솔 지퍼. 다림질 한 부분, 다림질 안 한 부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다리미가 우리 옷을 완벽하게 정말 고급 옷으로 만들어주는데 일석일조 하는 게 다림질이거든요. 와, 콘솔 지퍼 정말 잘 달렸어요. 콘솔 지퍼의 관건은 뭔지 아세요? 여기 끝에가 표시가 나느냐 안 나느냐, 정확하게 이가 물리느냐 안 물리느냐거든요. 콘솔 지퍼 달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콘솔 지퍼 다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콘솔 지퍼를 달기 전에요, 미리 싱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싱을 붙이시는 게 1번이에요. 싱을 안 붙이게 되면 이 콘솔 지퍼가 울릉불릉 달리고 매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콘솔 지퍼 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지퍼 중심을 미싱을 박습니다. 미싱 요거 박았죠. 박고 나서 그 다음에 다림질을 합니다. 다림질을 할 때 지퍼 박는 선 위에서 3cm 더 올라가게 시접을 골고루 되게 딱 다림질을 해주는 입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콘솔 지퍼를 이가 펴질 수 있게, 접혀진 부분이 펴질 수 있게 그 부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이거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콘솔 지퍼를 펴서 잘 달릴 수 있게 미싱으로 콘솔 지퍼를 잘 다려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콘솔 지퍼를 앞으로 놓고요. 앞으로 놓고 핀집을 넣어서 이쪽 부분을, 자, 내 손으로 왼쪽 부분을 먼저 미싱으로 쭉 달아줍니다. 우회선에서 달아줄 때 지퍼가 끝나는 선에서 표시를 해서 1cm 올라간 선에서 여기 선을 맞춰서 이 선부터 쭉 내려와서 미싱을 박습니다. 미싱을 박을 때 여기 끝선이 만나는 선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쪽 선이 다 박혔으면 그 다음에 이쪽 선을 여기를 달리는 끝선을 여기 표시를 해서요. 표시를 해서 양쪽 선을 지퍼를 올려서 똑같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바늘 끝으로 해서 여기를 시침질을 여기까지 해줍니다. 이 부분 동영상 보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선, 똑같이 끝나는 선을 표시를 해서 여기도 선을 똑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시침질을 미리 다 해줘 놓고 나서 이거를 미싱을 받게 되면 완벽하게 콘솔 지퍼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끝에가 완벽하게 차이가 안 나게 잘렸느냐. 이게 만약에 차이가 나면 또 뜯어서 다시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다려지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퍼선을 올리고 다시 한번 매끈하게 다림질을 하게 되면
콘솔 지퍼 다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콘솔 지퍼 다는 방법은 초보자들이 정말 쉽게 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콘솔 지퍼 꼭 달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처음에 옷에 하시지 마시고요. 광목이라든지 못 쓰는 원단에다가 콘솔 지퍼 다는 법을 몇 번 연습해 보시고 다루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콘솔 지퍼 다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잘 따라 해보세요.